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김문수 후보와 함께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전에 SNS를 올렸습니다. 물론 색깔이 다르게 저희가 칠한 부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핵심은 저 윗내용인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서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부장님 네. 결국은 지난 유세 과정에서 했던 친윤에 대한 정조준 이런 메시지를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했습니다. 네, 대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도 사실상 와해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한 국민의힘에서는 새 지도부로 누구를 선출했느냐, 그래서 당을 재건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 당권에 대한 이 강한 도전 의지가 느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계엄을 만든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세력에 대한 어떤 이 타도 의지,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 패배한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 친윤 그리고 계엄 세력에 대한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당권을 놓고 최소한 이 3파전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국외에 있긴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이 끝났으니 귀국해서 다시 이 보수 진영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창당 또는 보수 재건에 나설지 그것도 주목이 됩니다.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만든 진영은 국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새로운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한 이 전당대회가 예고가 돼 있고 예.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역시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새 지도부를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대선은 끝났지만 각 당은 또 다른 선거전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면서도 왜 이렇게 대선에 패배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SNS에 저렇게 썼는데요. 실제로 지원 유세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2번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 저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친윤 구태 척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대선 끝난 다음에 당권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SNS 메시지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계엄 모호한 채 국민께 뻔뻔한 한 표를 애원했다. 진종호. 권성동 원내대표 양심 있으면 물러나라. 박상수. 이런 친한계 인사들의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으로서의 견제도 받는 거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치의 고루 발전이 되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가 이제 좀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냈던 메시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일단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해야 되고 탄핵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와 확실한 절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외쳐왔던 자유통일당 세력과도 반드시 절연해야 된다. 이 3가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그러한 요구가 나왔던 배경에는 사실은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계엄 이후부터 쭉 그 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앞장서서 했었던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선대위에 아주 주요 보직을 맡게 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저분들은 새로운 정치의 어떤 전선에 나오질 않는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결국 이 대선보다는 이 당권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당권 투쟁적 성격으로 그동안 선거를 치러왔었던 것 아니냐가 지금부터 이제 현실화되는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물러나게 되는 순간 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지리멸렬하게 저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고 하는 게 양날개로 나는데 한쪽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면 견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또다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또 기울어진 정치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 당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미덥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관해서 일정 부분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도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좀 견지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앞으로 계속 맡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상식선에서의 어떤 인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당 스스로가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그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대한민국 정치 전선에서의 어떤 상식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큰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굉장히 크게 전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